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하나약국 조명하 약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하나약국의 조명하 약사라고 합니다. 하나약국은 프로싱 유니온 한아름협회 그리고 뉴저지에는 레오니아와 그리고 잉그루드에 하나약국이 위치했습니다. 세 군데 위치해 있어 편리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약국을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네, 세 군데나 있으면 정말 편하시겠네요. 집에서 가까운 데도 갈 수 있고요. 주차도 다 편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궁금한 게 이제는 뭐 독감이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네네. 인체의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면역이라는 게 세균이나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체내에 침입을 할 때 이에 저항하는 신체의 자가 방어 능력, 그것을 이제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규칙적인 생활과 그다음 적당한 햇빛을 우리가 쬐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그다음에 수분이 항상 보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면서도 현대인들이 되게 바쁘다는 그런 핑계 때문에 지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사로서 이제 실제적인 그런 어떤 조언을 드린다면은 평소에 이제 음식을 섭취할 때 그러니까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음식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마늘이라든지 버섯, 그다음에 고구마, 그리고 굴, 조개, 뭐 홍차, 녹차,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건강 보조제로서는 이제 비타민 C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징크라고 말하는 그 아연 그리고 각종 그 미네랄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그런 것들을 섭취하면은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많이 이제 뜨고 있는 훅고이단이라는 그런 면역 증강 제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해조물에서 추출해 가지고 면역을 증강할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AHCC라고 버섯이 이제 면역 증강에 좋은데 그것을 함께 보충해서 만든 그런 제품도 있고 그리고 훅고이단이 굉장히 비싸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훅고이단도 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음식에서 모든 게 섭취가 되면은 굉장히 좋겠으나 그래도 종합 비타민을 하나 정도 좀 먹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어떤 선택을 좀 해야 될까요? 실제로 사실 이제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면 좋을까 합니다. 그래서 식사만 잘하면 되는데 왜 굳이 비타민을 그렇게 이제 의문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즘은 이제 현대가 바쁘게 돌아가고 그 개인들이 이제 뭐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 비해서 음식물에서 섭취하는 그런 영양소가 과거에 비해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질병이 이제 걸리기도 하는데 건강할 때는 그런 많은 양의 영양소가 필요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러니까 충분하고 많은 양의 그런 영양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약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 때문에 그 비타민들이 결핍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일수록 비타민 결핍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되게 종합 비타민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뭐 센츄럼, 뭐 이렇게 센츄럼, 뭐 실버 이런 브랜드 제품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브랜드라는 그런 이미지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비타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들의 그 고단위 비타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함량을 잘 이제 보셔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제품은 생명영장재단의 그런 고단위 종합 비타민이 있는데 그것은 가격면에서 거기에 있는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네네. 사실 약국의 환자들 중에 거의 뭐 50%는 혈압약을 드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상 혈압이 되게 120에서 80입니다. 근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 혈압약을 복용하면 나 평생 복용해야 되는데 시작을 하기도 싫다. 뭐 이렇게 시작부터 그것을 꺼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미루는 사이에 뭐 뇌졸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심근색 같은 그런 큰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한 다음에 혈압이 정상이 되었으면 나는 이제 그만 복용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오판을 하게 되는데
중단하시는 경우에도 사실은 병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만일에 고혈압 약 때문에 정상이 되었다면은 혈압 약 때문에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꾸준히 고혈압 약을 그러니까 계속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만일에 이제 혈압약을 드시다가 저혈압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는 이제 주치의와 상의하셔가지고 혈압약의 함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혈당을 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이제 혈당을 집에서 이제 혈당기로 이제 재게 되는데 되게 정상은 70에서 110입니다. 근데 이제 식후에는 제가 말하는 그 70에서 110은 이제 공복일 때 이야기하는 거고, 식후에 이제 2시간 뒤에 제일 높이 올라갈 때 20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 수치인데, 혈당이 높은 분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저당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자주 혈당을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조절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만일에 하지 않고 방치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에 걸릴 수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에도 그러니까 무리를 가하는 그런 병입니다. 식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기름기 있는 음식은 피하고 뭐 당분을 줄이는, 그리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이제 뭐 당뇨병에 걸리면 나 채식만 해야지 하면 오히려 그 채식 때문에 영양 균형이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 있는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당뇨병에 좋은 것이 있다면은 비타민 B12, 그리고 뭐 징크라든지 마그네슘, 오메가3, 그리고 크로미움 섭취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이제 당뇨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약초라든지 좋은 것을 합해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섭취하시면 당뇨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약국의 조명화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약국의 조명화 약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굉장히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좀 위가 안 좋거나 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께 해주실 조언이 혹시 있나요? 네, 약국에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죠. 네. 평소에 이제 위가 쓰리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되게 위가 쓰린 경우에는 위산 과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위산 과다가 되면 위염, 위궤양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OTC, 그러니까 비처방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많은 원래 처방약이었다가 비처방약으로 가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위산을 줄여가지고 위염, 위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뭐 프릴로색이라든지 프레바스이든 넥시움, 그런 종류의 약들이 이제는 처방 없이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 과다가 아닌데도 계속 이렇게 속이 좀 이렇게 메스껍고 그리고 덥수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몸에서 소화 효소가 제일 잘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제를 이제 만일에 섭취하신다면은 그런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드시면은 이 경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가 쓰리시는 분이 이를 줄이기 위해서 우유를 마시는 분이신데, 우유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위산 과다를 촉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때 뭐 탄산음료, 뭐 콜라라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사이다 잘 마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선은 좀 괜찮은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결국은 위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소화 안 되니까 뭐 물에 밥 말아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밥을 드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것 역시도 그러니까 소화라든지 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럼 흔히 알고 있는 상식에 잘못된 게 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설사를 자주 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런 환자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균형 있는 식사가 아닌 이제 뭐 짠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그리고 잦은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에 정상적으로 서식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장내 세균 균총, 그다음 정상 균총창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균들이 이제 장에 이제 많이 서식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설사도 자주 하게 되고, 때로는 그러니까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한 가스를 유발해 가지고 옆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복부 팽만감, 그리고 변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불면증까지 호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이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런 장의 문제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다양한 그런 좋은 균이 많이 들어있는 그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그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은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장에 있는 그런 균들이 정상 균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설사가 됐든 변비가 됐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의 특히 이제 뭐 변비인 경우에는 섬유질을 함께 공급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모든 중년 여성들의 고민인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증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자신이 갱년기 증상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의 그 여성분들이 월경이 끊어지면서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막 중간에 깨고, 그리고 우울증에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은 본인이 갱년기 증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증상을 이렇게 완화하기 위해서 전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약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 여성 호르몬제가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은 후부터는 그 여성 호르몬을 쓰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고, 대신에 이제 다른 대체 의약품들을 많이 이제 복용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제 너무 갱년기로 힘든 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사실은 이제 드실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정도가 조금 너무 크지 않다면은 대개 이제 내추럴 제품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자연, 그러니까 뭐 내추럴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이제 복용하시면은 그런 갱년기 증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뭐 약이나 대체약품만 아니라 술, 담배를 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갱년기 증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새벽에 자꾸 깨시는 남성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고민이라면 남성분들한테는 이 전립선의 염,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새벽에 일찍 깨어나는 그런 고통을 겪죠. 전립선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경우와, 그리고 비세균성 감염이 있는데, 세균성 감염균은 치료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로 치료하면은 균을 죽이니까 바로 그건 치료한다는 개념이 되지만은 세균성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노화 현상으로 이렇게 비대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단시 이렇게 완치라는 어떤 그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노화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특히 이제 그 전립선염이 생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이 이완되는 게 이제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근육 이완을, 그 전립선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을 처방받는데, 되게 이제 탐수로신이라는 그런 계통의 약들이 그것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사지 요법, 그러니까 그 전립선 그 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마사지 요법이라든지 운동 요법도 함께 병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등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토마토, 그 다음에 마늘, 굴, 가지가 있는데, 이 토마토가 특히 좋은 거는 거기에 전립선에 가장 좋은 라이코핀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 보조제로서도 마찬가지로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그 약초들이 이제 함께 아울려져 가지고 제품을 출시한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제품을 드시게 되면은 전립선염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다 이제는 약국에 손님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자주 하는 질문들이죠. 그렇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 질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하나약국의 조병아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